최근 파업이 끝난 대우조선해양에서 분리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구성원 동의 없는 매각은 결사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충전시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된 충전시설 중 보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에서는 부탄 캔 파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파업이 끝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매각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55.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분리매각설이 돌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된 건 지난 2001년. 20년 동안 10조 원 넘게 혈세를 부어가며 대우조선을 들고 있는 산업은행은 이미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에는 한화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무산됐습니다. 2019년 현대중공업도 유럽연합에서 동종업계의 독과점이라는 이유로 불허하면서 3년을 끌다 막혔습니다. 이제는 분리매각설입니다. 산업은행이 몸집이 커진 대우조선을 분야별로 쪼개서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수함과 같은 방산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인 상선 부분에 불립니다.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업 사태로 노노 갈등을 만들고 부정적인 여론을 틈타 구성원 동의 없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특히 방산 부분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기술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한 차례라도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있어서 전체 구성원, 노동자들, 그다음에 지역 사회 주민들과 시민들과에 대한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했던 매각 추진이었기 때문에 7번의 매각 사례가 다 불발로 끝났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8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대우조선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영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한 대우조선 쇄신안을 한두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의 한 캠핑장에서는 부탄 캔 파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캠핑을 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려 올라간 캠핑 텐트가 불길에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청도의 한 캠핑장에서 부탄캔 파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찢어진 부탄캔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텐트. 지난 2월 안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를 보면 캠핑 인구는 지난 2016년 310만 명에서 2020년 534만 명으로 1.7배 늘었습니다. 캠핑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화재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캠핑 화재 건수는 145건으로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불 옆에 방치하거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열과 과부하, 음식물 조리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도 1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과 냄비를 사용할 경우 부탄캔을 과열시켜서 폭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크기의 요리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10% 정도의 가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화기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캠핑객들이 늘고 있는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충전 시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설치된 충전 시설 중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장난 지 한 달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운영업체가 수리할 의사가 없는 곳도 있는데요. 허술한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충전소의 위치나 충전 진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 불가로 표시되는 충전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전기차 충전소 역시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기계 결함으로 기름을 넣지 못하는 건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의 결함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 업체가 사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전소 이용 시 불편 요소 1위는 잦은 충전기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한 결제 오류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불편 요소의 40%가 충전기 결함인 겁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충전시설 정책 역시 충전기 보급 확대에 이어 시설 관리 개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운동장 같은 데 이런 데는 5대씩 설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는 거의가 3대 이상은 고장이 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도 그냥 나 몰라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충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제도 때문입니다. 민간 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격 여부만 확인할 뿐 설치되는 충전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충전기 한 대당 4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업체들이 저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덩달아 고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시설 사후 관리 의무가 없어 값싼 저품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으로 수익을 남기고 충전소를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자체는 예산 딱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충전기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충전 사업자한테 주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들이 제일 고장 났을 때 그 고치는 속도가 제일 늦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4,100여 기로 여기서 발생한 고장 사고는 3,200건이 넘습니다. 매년 충전기 한 기당 한 번 정도는 고장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비용 문제로 업체들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장난 충전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이곳 충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고장 시점부터 약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며 이제 국내 자동차 100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덩달아 충전기 보급 역시 빠르게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상황. 늘어나는 공급에 걸맞는 인프라 관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을 가끔 깜빡하고 미처 챙기지 못해 곤란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7월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영상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시죠. 모바일 면허증이란 기존 면허증을 휴대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기존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7월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새로 나온 IC카드형 면허증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실물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사용할 때 지갑을 안 갖고 다녀도 될 거고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부산. 당시 빗물로 가득 찬 지하차도에 갇혀있던 운전자와 승객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당황하면서 차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나에게 이런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 차를 포기하고 사람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들어와 문이 안 열린다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창문을 깰 수 없을 때는 운전자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는 것을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데요. 차량 안과 밖의 물 높이의 차이가 30cm 정도로 좁혀졌을 때 수압차가 적어져 문이 수월하게 열리기 때문이죠. 만약 차량이 급류에 갇혔다면 물이 흘러오는 방향의 반대편 차 문을 열어 대피하고 안전지대로의 이동이 어렵다면 차량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차량 침수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탈출 방법을 미리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28일) 오전 5시쯤 창원터널 진입 전 700m 지점에서 장유를 향하던 차량 석 대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서행하던 트레일러를 K7 승용차가 1차로 추돌했고 사고 처리 과정 중 뒤따라오던 모닝이 트레일러 운전자와 차량을 박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모닝의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트레일러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3주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유충 발생 원인으로 낙동강 본포 원수를 통한 유입과 정수장 내부 발생 등 다양한 경로로 유충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 초고도화와 정수장 간 수도 공급망 구축, 민관 협의회 구성, 낙동강 원수에 대한 환경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민선 8기 첫 시장군수 정책회의가 2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책 프로젝트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 큰 그림을 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원팀이 되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천댐 방류 수해 피해 대책위원회가 2년 동안의 활동을 끝내고 해단했습니다. 피해 대책위는 지난 2020년 수자원공사의 합천댐 수위 조절 실패로 발생한 수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주민을 제외한 564명이 109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